자, 234조 신고납부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저는 내년에 2015년에 꼭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표 3개. 물어볼 게 많아요. 물어볼 게 많고 문제 만들기도 좋고요. 출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출전 입장에서 봐라. 그래서 신고납부 별표 3개 부가징수 방법 들어갑시다.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요 그림을 여러분이 양도소득세에서는 딱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자,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개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1년 단위로 어떻게 하라고요? 합산해라. 그랬죠. 합산해라. 내가 100의 이 소득이 발생했다가 20의 손실이 발생하고 10의 이익이 발생했다.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금액을 모아요. 합산해서. 그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 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그 소득세를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그 1년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러니까 매년 5월은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는 누구 보고 액션을 취하라?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중에서 누가 액션을 취하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뭐하라?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그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득세는 이렇게 과세 기간 12월 30일이 종료가 되면 12월 30일이 어떻게 되면 종료가 되면 땡 1년치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이죠. 너 12월 30일이라는 과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소득세라는 납세 의무가 뭐한 거다? 발생했다. 그래서 발생했다는 시그널 뮤직이 바로 딱 12월 30일이 종료가 되면서 새해 1월 1일이 되는 순간 종각 보신각에서 종로 보신에서 타종하는 거죠. 땡 종칩니다. 그 종을 외치는 거예요. 소득세 납세 의무 발생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저는 종 치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점에 근무할 때 주택은행 종로 지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종로면 이때는 아주 바글바글 했던데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에는 나다 하면 종로, 명동 이쪽이 있죠. 그럼 종로 지점에서 아주 이날에 바글바글 됩니다. 12월 24일 이럴 때 바글바글 되죠. 그래서 한때는 제 입행 동기 친한 친구가 12월 24일 날 야 우리 여기 바글바글 되는 종로 있지 말고 시외로 나가자. 그래갖고 친한 친구 하나하고 제 1년 후배하고 셋이서 남자 셋이서 옛날 파고다 공원 맞은편에 여행사들 관광버스 있어갖고 이렇게 시외로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송추 간다고 그래요. 야 우리 그러면 송추 가자. 그래갖고 떠나자. 탔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양이 남자 3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타니까 승무원이 저 맨 뒤로 가래 우리 보고 5자리인데. 그래서 맨 뒤에 갔어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일단 우리는 송추 시외로 떠나는 그 기쁜 마음에 막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다 거기가 커플석이야. 다.
남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만 뒤에서 남자 세 놈이 시커멓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걸 몰랐죠. 그냥 시외 나간다는 우리 종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저 청와대 그 삼청동이 딱 그렇게 시외로 나가니 거기 넘어가니까 불 다 꺼주더라고요. 버스 불을 다 꺼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만 쳐다보는 거죠. 앞에 거만. 근데 사람들 머리가 자꾸 내려가 아래로. 뭐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사기당했죠. 그래서 송초 가니까 사람들 2시간씩 자유시간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산으로 올라가대, 커플들은. 근데 남자 세 놈은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 별장에서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자 승무원이 불쌍해서 그런지 어떻게 세 분이 오셨어요, 남자분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외 나온 줄 알고 바람 쐬러 왔더니. 예. 그래서 여자 승무원이 우리랑 놀아줬어. 불쌍하다고. 자, 여러분. 12월 30일 뭐 하면? 종치면.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이 뭐 함으로써? 종료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납세의무의 성립 그럽니다.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하면 시험에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시험에 잘 나와. 조세총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종치면은 소득세 납세만 뭐 했다?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30일 날 종치면 제 생각에 떠올라야 돼요. 어머, 우리 세법 교수님 얘기한 종치네. 종치면은 소득세 납세모가 뭐 했다고요? 발생했다. 송치 떠올리는 거 아니야? 네, 납세모 발생했다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1년치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합시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즉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1년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 연도, 발생 연도,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뭐 한다고 그러면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들어와, 세금이? 한 번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공공사업을 수행하니까 돈은 매일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딱 1년에 한 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납세 의무자인 개인도 한꺼번에 소득세를 내니까 부담이 크더란 얘기야. 목돈을 내야 되니까.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아저씨의 급여가 매달 지급하지고 1년에 한 번, 딱 12월 30일에 한 번에 들어온대. 목돈으로 들어온대. 매달 월급으로 받으실래요? 1년에 한 번 연봉으로 받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해요? 1년에 한 번 받으실래요? 매달 받으실래요? 매달 받아야 돼요. 왜 매달 받아야 돼요? 돈은 매일 나가니까. 그렇죠? 그럼 나가는 돈을 어디선가 메꿔야 되니까 돈을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1년 12월 30일 연봉 받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미래에 뭐가 있죠, 여러분? 위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성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월봉 받는 거죠. 과세관청 입장도 똑같아. 소득세가 1년 지나서 한 번에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 원래는 언제 내야 되지만 5월 달에 내야 되지만 네가 부동산 등을 뭐 하면 양도를 하면 내년 다음 연도 5월 달에 낼 거를 미리 좀 그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뭐 해달라? 신고하고 납부해달라. 그 얘기 여러분. 이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자, 봐요. 양도를 하면 양도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야. 이때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납부라 그러는 거고요. 요거를
다음 연도 1년치에 대해서 확정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랍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두 개입니다. 무슨 신고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고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기간세로서 1년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5월 달에 1년에 한 번에 들어오면 과세관청이나 납세무잖아. 힘드니까 뭐 하면 부동산 등을 뭐 하면 양도를 하면 그 양도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요걸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 무슨 신고? 예정신고. 이에 대응되는 5월달에 신고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확정신고. 그러면 결론부터 내릴게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나 둘 다가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얘입니다. 별표 3개. 즉 원래는 12월 30일에 종료가 돼서 종초서 양도소득세랑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면은 그 납세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함으로써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신고된 세액을 여러분이 뭐하면 납부하면 납세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라 하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내용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납세무 성립 중에서는. 요거는 제가 조세 총리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그때까지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미리 네가 뭐 하면 양도하면 다음 연도 5월달 내 걸 미리 좀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 납부해달라. 이걸 뭐란다? 예정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여기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이 이렇게 또 질문한. 아니 교수님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소득세부터 내고 양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 오는 분이 계셔요. 무슨 말 보고? 예정. 그러니까 요걸 보고 양도 전에 먼저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아니라니까. 양도를 양도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 이내라고. 다만 다음 연도 5월달 신고 납부할 걸 대응돼서 이걸 뭐란다 여러분? 예정신고. 뭐에 대해서? 확정신고에 대해서. 근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고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가 잘 나온다. 만약에 신고 납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물어볼 게 없어요. 소득세 공통상입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만 있는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만 있는 예외 규정이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양도자한테 반드시 설명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여기를 물어보죠. 결론,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 두 가지인데 원래는 언제인데 확정신고인데 이것처럼 예외로 무슨 두고 있다? 예정신고 납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정신고 납부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신고 납부에서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는가 보면 첫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 대상자입니다.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자죠. 둘째,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셋째, 안 하면 했을 때와 신고 납부를 그러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있어야죠.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신고기한. 여러분이 얘기해 주란 얘기야. 언제까지 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언제까지 예정 신고 납부를 할지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양도자한테 이걸 얘기해 주란 얘기죠. 누구한테 해줄 거냐? 신고 대상자. 그러면 그때 그 신고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아, 요거 별표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별표 하나.
이거 여러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에서 정리하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요거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게임 끝이야 뭘. 이거 1년 내내 공부하는가 우리가. 그러면 누가 예정신고하는지 봅시다. 예,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라면 다 해야 됩니다. 당해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자라면 다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예정신고.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양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양도 차익이 없어. 제로야.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뭐는 안 하더라도, 납부는 안 하더라도 신고는 합니다. 출제는 여기서 장난치겠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라면 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거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해서 양도차익이 제로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뭘 하라? 신고는 하라. 이거를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출제는 말을. 그럼 여러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 뭐는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고해야 된다고. 뭐는 안 하지만 납부는 안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잖아. 채롤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출제는 여기서 건드리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계속 예상했다고 그대로 시험에 또 나왔고요. 뭐가 그래요 세법이. 그래 이거요. 여기서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는 장난칠 게 없다니까. 그럼 출제는 어딜 갖고 장난친 거냐. 이거 갖고 장난친다니. 그걸 잘 받으라는 얘기야.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한테. 어디를 잘 봐라. 출제는 어디 건드린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예정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 양도자한테. 그럼 언제까지 하냐? 그거는 또 양도 물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양도 물건이 뭐와 부동산 등일 때와 또 주식으로 또 나눠지네 N병을. 물론 이건 제가 구분한 겁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왜 구분했냐?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고? 부동산 여기다 초점 맞춰서 공부하라고. 얘는 볼 필요 없다고 여러분이.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주식. 근데 이 투자다 이게 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투자할 때 반드시 분산 투자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분산 투자한다고. 근데 일반 서민은 분산 투자를 못 해요. 분산 투자할 만큼 그만큼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몰빵이죠, 몰빵. 한 군데다 쉐레 쳐박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다 투자할래. 여기다 몰빵했죠.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시간의 경과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내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야 써야 돼, 안 사야 써야 돼? 사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성장 기간은 하락 추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 놓으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여기다 뭘 받았으면 사는 과정에서 대출 받았으면 대출 담보까지 떨어지는 거고, 시가가 하락하니까 담보 다 가능하게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 뭐가 떨어져? LTV
DTI 막 떨어지는 거죠. 대출 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은행에서 당연히 이 대출 받은 사람한테 요구가 들어오죠. 무슨 요구 들어올까요?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 대출 가능 금액의 감소로 인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세요 하고 요구 들어오는 거죠. 안 하면 은행에서 뭐라 그래? 경매 집어넣겠습니다. 그런 거죠. 강제 집행이, 강제 회수 절차가 그런 거죠. 근데 서민이 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추가 담보 대출도 추가 담보도 못 하고 일부 상환도 하고 못 하고. 그럼 법원이 대출 은행에서 뭘 집어넣어? 채무 불이행에 뭘 집어넣어 여러분? 경매 집어넣는 거죠. 이해하세요? 대출 가능액이 계속 떨어지나 시가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LTV, DTI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죠? 근데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일부 나간 대출금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하는데 이걸 해 못해? 못해 서민들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강제 회수 집행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집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게 터져서 완전히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게 바로 미국의 뭐예요,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 정도는 할 텐데 학기론에서. 그렇죠? 하죠. 모기지 사태 발생한 거. 우리나라도 이게 오지 말란 법이 없죠, 지금. 국가재무 최고로 올라가 있죠. 이것만 합니까? 모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모두. 지금 만땅이야, 만땅, 우리나라. 이행할 수 없는 능력까지 올라가 있다고, 지금. 맨날 나만 흥분해. 여기서 요 상태에서 지금 외부의 충격이 한번 훅 오면은 휙 가는 거죠. 제2의 IMF가 터지는 거죠.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 못 하죠. 여기도 못 하죠. 불안하거든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더럽다가 팔고 나면 올라가고. 투자가 할 때 없죠. 투자 때. 구분하셔야죠. 결론 낼게요. 여러분은 시험 공부할 때 어디만 봐주면 돼? 이것만 보여주면 되죠.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젠가 봅시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가? 그런데 또 뭐예요,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출제원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오, 고마워. 그러니까 시험에는 여러분이 잘 봐야죠. 뭘 물어보는지,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출전이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답을 냈다고 골라버리죠. 그리고 집에 가서 가단 맞춰보니까 이상하네. 자, 정리합시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건드리고 싶어. 여러분 출전이야. 어디 가지고 건드릴까? 여러분 같으면. 출전이 여기서 하나를 살짝 고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요 규정 중에서 어디를 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요게 건드릴 게 두 개가 있죠. 여기, 요거. 그러면 출전은 요걸 좋아합니다. 살짝 어떻게 장난치냐?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양도일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게 기산점입니다. 이게 기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빨리 확인해 하시죠. 뭐가? 말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이것만 체킹하다가 이걸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걸 확인해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26일인가요? 그럼 오늘 양도했어. 대금 청산일이야.
그러면 이 부동 12월 20일 대금을 청산해서 끝낸 양도자한테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란 얘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정신고라고요? 2월 말이에요? 2월 26일이에요? 2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항상 예정신고기는 뭘로 끝나야 돼요? 말일로 끝나야 돼요. 말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26일 그러면 여러분 계산할 때 그냥 2월 더해주고 말일로 몰아버리면 게임 끝이란 얘기야. 그러면 2월 28일, 2월 29일 윤달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뭘로 가면 되니까? 말일로. 왜 말일로 가야 돼요? 말일 기산점이니까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산점이 양도일이 아니라 언제다고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예정신고기는 언제 끝나야 돼? 말일로 끝나야 된다고. 뭐와 관계없이? 양도일과 관계없이. 일수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올던이요. 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3월 26일 날 양도해서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올 말. 그냥 2만 더해라고 더하고 2월 더해주고 그냥 말일로 몰아버리라고. 이거요. 그런데도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N병을 엄한 삽질하고 있고. 아, 남들은 시험 끝나고 머리가 아프다는데 나는 머리가 안 아프고 팔, 다리가 아파. 왜 그런 거예요? 삽질한 거죠. 내만 파갖고 씨. 제가 출전이 어딜 그려드릴지 여러분 스스로 자꾸 예상하라고. 예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시간의 경과가 되면 여러분의 누적적으로 점수가 쌓이는 거고, 예상을 안 하고 무조건 외우니까 이건 하나 차이가 없고.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에다 무조건 매달 더해주고 2월 더해주고 뭐를 끝내버리라. 말을 게임 끝이야. 그러면 나오면 이건 반드시 주워 먹는 문제죠. 자, 마지막 합시다. 7월 11일 양도세 언제까지예요? 9월 말. 한 번 더. 11월 20일 양도세 언제예요? 1월 말이야. 13월 말 안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흥분해갖고 이 더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11월 13월 말. 됐나요, 여러분? 예, 요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몇 번씩 나왔죠.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제? 예외.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외 규정의 조건은 뭐냐면 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국계법. 너무 좋아하죠? 사랑스러운 과목 아니야.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이게 조건이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그래서 얘는 예외 규정은 여러분 장소적 제한을 받아서 반드시 국계법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하나 더욱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전제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 조건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허가 전 대금 청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자입니다. 여러분 국계법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배우셨나요? 네. 공법과 민법에서 아마 언급이 될 텐데. 배우세요, 안 배우세요? 네. 배웠죠? 네. 자, 그러면 국계법상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가 일어났을 때는 이때 그 매도자 매수자는 매매 당사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뭐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나요? 네. 언제까지 받아요? 허가는? 매매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까? 매매를 한 후에도 허가를 받습니까? 아, 매매 전에만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공법에서 얘기할 거니까. 여기 봐, 여기 봐.
근데 얘는 지금 뭐 할 때? 대금 청산일. 다른 말로 어떤 날에 이 날이? 양도일이죠. 잔금 지급이겠죠. 여길 잘 봐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가 여러분? 출제는 여기가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알면 되고 이게 중요한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여러분 양도일이 빠른가 허가일이 빠른가 지금? 응? 허가를 받고 양도했다는 얘기야?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양도했다는 얘기야?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양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일 현재 이 토지 매매는 유효 무효? 대금 청산 현재 이 토지 매매는 무효야 유효야? 네, 무효 유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무효죠? 무효야 무효. 왜 무효예요?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니까.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팔았다고. 근데 그 파는 날 현재 대금 청산 현재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이게 조건이야.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때 아직 대금을 청산할 때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가 이 토지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이 토지 매매는 뭐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다가 사후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 토지 매매는 무효에서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죠. 뭐였지만 원래는 무효였지만 뭐를 사후에 뭘 받으면서 허가를 득하게 된다면 뭐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요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때의 요 무효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유동적 무효 그런 거죠. 그러면 이때 유효가 되면은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요 유효가 된 날은 어떤 날에? 허가일에 뭐 한 걸로 봐요?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잘 보셔야 돼요.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입니까? 그대로 가요.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럼 저기 원칙과 다른 점은 뭐예요? 원칙과 예외 다른 점은 뭐예요? 얘는 어떤 날 기준이에요? 허가일 기준이죠. 얘는 어떤 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출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말 살짝 바꾸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스스로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조건을 다 제시해놓고 요거를 살짝 뭘로 바꿔? 허가일을 양도일로 바꿔버리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 계속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어머! 하고 막 나야 돼, 이 소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앞에 아줌마가 어머! 그러면 저 아줌마 잘 낳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셔야죠. 그럼 그분 걸 봐야죠. 모르면 그분 걸 봐야지. 그래서 어떤 날에 여러분 여기? 근데 이미 시험에 다 나왔어. 자, 그러면 출전이 예상합시다. 다 나왔어 이미. 그럼 이제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어. 고칠 거 다 고쳤어요. 아직 안 고친 게 뭘까요? 요거를 살짝 고치죠. 뭐로 바꿔요? 허가 후. 딱 한 글자 고칠 수 있다. 예상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스스로. 그럼 문제를 낼 때 이거를 허가 후 대금 청산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느 날, 예정시는 어느 날 기준이에요? 허가일이에요? 이때는 뭘 해야 돼? 양도일이 돼야 되는 거야. 조건이 바뀌었잖아. 이게 고사장에서 보일 것 같냐고, 여러분. 실전에서 가뜩 긴장한 상태에서 공법에서 삽질하고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노렸건만 고득점이 안 날 것 같고 그냥 67점에서 나올 것 같고
공시법 넘어왔더니 부동산 등기법에서 확 깨져버리고 그나마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이 하나 법률에서 좀 몇 개 건지고 세법 넘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힘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몇 글자 고쳐요 여러분? 한 글자 고칩니다. 한 글자. 출제 많이 안 고칩니다. 한 글자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살짝 일로 뭐라 그랬죠. 요렇게 바꿔버리고 요렇게 바꿔버리고 요렇게 유도한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허가 후 대금을 청구할 때 허가일이 속한다는 말부터 2개월 내다. 그러니까 이거 보던 느낌 있거든. 허가일 맞네. 맞기는 개뿔 중간에서 틀어버렸는데. 이하세요 무슨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 조문에서 출전이 어떻게 장난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자꾸 예상하라는 얘기야. 이걸 예상을 안 하면 출전이 여기 고친 걸 안 봐. 이게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또 출전은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사례 제시하면 되죠. 사례 제시하면 돼요 여러분. 계약일자, 중도금 지급일 다 깔면 돼 출전. 잔금 지급일. 이 잔금 지급일 또 계약상과 사실상 잡아놓고 그리고 이게 국토의 개미 이용약 하나 법률에 따른 국계법상 즉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 토지 매매에 대한 허가를 언제 받았다 해놓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간적 기준을 제시해놓고 여러분한테 자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출제는. 공인중개사 바로 실무 나가는 거 아니야? 직방하냐? 그럼 여러분은 뭐와 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대한 자료가 제시가 돼 있어. 여기서 여러분 딱 뭐만 보고 결론 내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응, 하나 더 할까? 뭘 더 깔아놔? 등기일, 이전 등기일. 다 깔아놔, 씨. 자,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의사결정합시다. 뭐와 뭐 어떻게 돼? 응? 자, 뭐 양도일 잡읍시다. 양도일 어떤 날 잡아야 돼? 양도일은 이거와 이걸 비교해야지.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오면 이거와 뭐를 비교해서 허가를 비교해서 언제? 이번에는 빠른 날이야 늦은 날이야? 양도일에 해야 돼요? 허가일에 해야 돼요? 어떤 날 기준해야 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허가 전인지 허가 후인지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출제는 저는 문제 이렇게 냅니다. 저보고 내라면.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위원 모집할 때 저도 응시했어요. 출제위원 내겠다. 리젝트 당했어요. 안 된다 너는. 왜요? 그때 학원 강사라서.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출제 들어가면 제가 학원에서 다 미리 먼저 다 얘기하고 있잖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빨리 강의 끝내고 그냥 출제나 할래야. 자, 저는 이렇게 냅니다, 문제. 그래 놓고 여러분들 딱 물어보면 되죠. 예정신고 기한 언제요?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날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오늘 12월 24일, 12월 26일, 등기일 12월 27일, 허가일 1월 5일. 다 2014년도입니다. 자, 그에 따른 예정신고 기한 따집시다.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냐가 물어봤어, 출제원이. 그럼 언제라 대답하셔야 돼요? 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고요? 자, 양도일 잡읍시다. 양도일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계약상과는 전혀 관계 있고 없고? 없고 뭘 잡고?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뭘 비교하라고요? 등기일 비교하라고요. 비교하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날이라니까? 빠른 날. 그럼 언제 양도한 거예요?
12월 26일이죠. 근데 이 12월 26일 날에 양도한거에서 허가를 언제 받았다고요? 2015년 1월 5일 날 받았다고요. 그럼 어떤 날 기준이야? 양도일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야? 응?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에 전제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허가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도일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야? 여러분 외우지 마. 이때는 유효야? 무효야 지금? 무효잖아. 우리 양도를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그러다 뭘 받으면 허가를 언제 받았다고? 2015년 1월 5일 날 받았다고. 그러면 이때 비로소 이 토지 매매는 뭐가 바뀐 거야? 유효. 그럼 우리 이때 뭐 한 걸로 보라고? 양도한 걸로 보라고? 그럼 언제까지야? 2015년 3월 말. 자,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거 단순히 외운 사람 시험 문제 풀겠어요? 못 풀어요. 그냥 나간다. 10중 8구나. 아이고. 또 틀렸구나. 맞춰보니 계속 뭐만 내리고 있어? 피만 내리고 있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시겠죠? 어렵잖아. 자, 봐. 뭐를 물어보면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일단 뭐부터 확정이 돼, 여러분? 양도일 잡아야 돼. 일단은 빨리 양도일. 이걸 잡아야 돼. 그럼 이때 양도일은 어떻게 비교하면 된다고,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에 뭐 한 걸로 보라고요? 양도한 걸로 보라고요. 그래서 이 날로부터 뭐 하면 돼? 예정 신고 기한 따져주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더란 얘기야. 국계법상 얘가 뭐 돼?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래. 그러면서 뭘 제시하는가? 허가일을 제시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예정 신고기에는 양도일을 잡은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비교해서? 허가일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유효로 확정된 날. 그러면 지금 양도일이 언제로 확정됐으니까 12월 26일이고 이날 현재 허가를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대. 허가 언제 받았대? 다음 연도 1월 달에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때는 요 양도일에는 유효고 무효고 외우는 거 아니잖아. 이거 알잖아. 그러면 요건 무슨 상태고? 무효.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허가를 받으면서 토지 매매가 뭐가 돼버려 있어? 이제 유효로 바뀌었다며. 그래서 이게 유동적 무효라며 이 상태가. 그리고 이때 확정돼서 유효가 됐다며. 그러면 이날 기준이야? 이날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뭐가 있으니까 유효가 됐어요. 그럼 이날 기준에서 그냥 2월 더해주고 뭘로 몰아버려? 말일. 게임 끝. 뭐? 어려워요? 개뿔 어렵긴 뭐가 어려워? 뭐가 빠른지만 달력보고 계산할 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예상해야 된다고. 예상해야 된다고. 자, 출전 여기서 또 고칠 수 있어요? 또 고칠 수 있죠. 어떻게 고치는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허가일을 2014년 12월 24일 날 받았대요. 허가일 바꿉니다. 조건. 허가일을 언제 받았다고 여러분? 2014년 요거 11월 20일 허가 받았다네. 허가를 언제 받았다고요? 2014년 11월 20일 날 허가 받았고요. 대금 청산은 언제 했다고요? 12월 26일 날 하고요. 그에 따라서 등기를 언제 했다고요? 12월 27일 날 했답니다. 자, 예정 신고 기한 언제예요? 6월 말, 2월 말. 네, 발음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옹알이 하지 마. 요즘 점점 옹알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들으란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몇 월 말? 2월 말이죠. 왜 2월 말이 돼야 돼요? 허가는 이미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래서 뭐 한 날? 양도를 이제 요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딱 한 글자만 유죠. 점점 교묘해져. 으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이날 현재는 유효죠.
왜? 이미 뭘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때 정상적으로 뭐 한 걸로 보는가? 양도한 걸로 보죠. 그러면 26일과 12월 27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에 양도를 보고 이날 기준으로 해서 2개월, 2월 돼지고 말일. 그거 언제가 되는 거야? 2015년 2월 말. 29일, 28일 따질 필요 없어. 말일로 몰고 가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 좋아, 안 좋아? 좋죠. 여러분 입장에서 상당히 짜증나는 거고.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잖아. 상황을 파악만 하면 되잖아. 난이도 A급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난이도는 출전이 맘먹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세법 한번 어렵게 내겠다? 여러분 16문제 다 틀리는 건 1도 아니야. 민계공 까불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장난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자꾸 예상하고 이 케이스를 여러분이 한번 이 바꿔버릴 때마다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게임이야. 자, 그러면 이제 됐어. 마무리합시다. 그래, 나 신고했다. 이렇게 예정 신고 기한 내 뭐했다? 신고했다. 다음 연도 5월달 대신 나 미리 예정 신고했다. 그러면 미리 냈으니까 세액공제 10% 해준다 안 해준다? 이제 안 해줘요, 여러분. 다음 연도 5월달 낼 걸 미리 했으니까 미리 나 선납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전에 해줬어요. 2011년부터 안 해줍니다. 웃기지 마. 그리고 안 하면 가산세 때립니다. 신고 안 했다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립니다. 납부 안 했다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립니다. 이게 바로 예정신고의 강제적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개정됐어요. 2011년도 이전에는 선택적 규정이 있어요. 선택적 규정. 하려면 하고 안 되면 언제까지 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 때까지 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때 굳이 예정신고 안 해도 됐어. 안 해도 뭐는 없었어? 가산세 없었어. 근데 만약에 하면 10% 공제해줬어. 너 내년에 낼 걸 미리 내니까 선납계는 이자분. 그런데 이게 원천징수 등 다른 규정과 형평상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폐지합니다. 예정신고세 공제 뭐하고? 폐지하고. 그러니까 신고 납부해도 이제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예전에는 하라고 그랬어요. 하면은 몇 프로 빼줬으니까 10% 큰가 작은가? 크지.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지금 1% 2%밖에 예금해야 이자 안 주는데 이건 10% 빼주니까 당연히 예금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 납부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해도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도 세액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안 하면 예전에 가산세가 없었어. 언제까지 하면 되니까? 5월달. 근데 지금은 안 해? 그럼 예정 신고 기간 내 신고 납부 안 했다.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규정이다? 강제 규정이다.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얼마든지 출전 입장을 내는 거죠. 나왔었고요. 또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정신고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확정신고는 따로 볼 필요 없어요. 5월달이다? 근데 그게 국계법이다? 똑같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예정신고기나 신고 납부 안 했다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린다. 그러나 신고 납부를 했다도 뭐는 안 해준다? 공제는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금 예정신고는 선택적 규정이다? 강제적 규정이다? 강제적 규정이다. 그러면 항상 소득세면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온다고요? 10%. 다만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는 부가세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뭘로 과세한다? 독립세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규정이 더럽게 복잡해집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그래서 지방세 소득세 규정이 2014년도 엄청 많아집니다. 독립세로 과세나 부가세로 과세나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거를 독립세로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습니다. 거기다 지금 또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 개정하니까 그에 따라서 또 지방소득세 또 바뀌는 거죠.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은. 그냥 뭘만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다? 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 상당히. 이렇게 소득세 10분 있으면 소득세 10%로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다만 부가세로 아니라 독립세로 쫓아온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동그라미 감면을 받으면, 그때는 그 감면세에 대해서 반드시 몇 프로를? 20%를 뭘 한 번 더 내라?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기억합시다. 무슨 말이 나오면 감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색이 나오면 감면색이 나오면 무조건 감면색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한 번 넣어야 된다?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낸다.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 나오면 감면색이 나오면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깜농 이렇게 외우세요. 깜농. 감면색은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요? 농특세로 가셔야 됩니다. 몇 프로? 20%. 그러면 이렇게 기억했어. 감면세액은 20%를 농특세, 그리고 소득세가 있는 것은 10%의 지방소득세. 다 기억나시죠? 예, 그걸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킹해 보십니다. 자, 그냥 쉽게 나왔네. 산출세 1,00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얘가 세액 감면을 받았다. 50%를 감면받았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감면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 내면 돼요? 납부세액 얼마 내면 돼요? 500만 원. 자, 이때 부가세의 종류와 계산합니다. 시작. 1분 드립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은 집에 보내드리고요. 네. 틀리신 분은 오늘 주구장창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빨리 계산하세요. 정리하라고요. 여러분 계산하라고. 1분 드릴게요. 자, 지방소득세 얼마 나와요? 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농특세는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얼마? 100만 원? 맞아요? 맞아요. 저 어떡하라고요? 납부할 세액이 나면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예요? 10%. 상당액을 뭘로 내라고요? 지방소득세. 그 500만 원이 10%가 얼마? 50만 원. 근데 이사는 납부라는 과정에서 뭘 받았네? 감면을 받았네. 그러면 요 감면 받은 세액이 몇 프로? 20%. 얼마? 100만 원 뭐로 내라고요? 농특세 내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세 얼마고? 소득세 얼마고? 500만 원. 지방소득세 얼마고? 농어촌 특별세 얼마고? 100만 원. 이렇게 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끄덕끄덕 그래 빨리 끝내지. 맞죠?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감면이 없대. 자, 소득세 얼마예요? 소득세 얼마 내면 돼요? 1,000만 원. 지방소득세 얼마 내요? 농어촌 특별세 얼마 내요?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시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11월 중순부터 출발해서 12월 말까지 이 부동산세법 기본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